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많이 기다리시고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쪽지에서 뵙기 힘든 분이죠. 저희들 나태주 선생님 모셨는데요. 잠깐 제가 양력을 말씀드리고 네, 하지 말까요? 네. 그 양력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하면서 수상 경력을 뵙게 되는데 많은 시장 중에서 이거는 김달지 문학관이라서 올해 김달지 문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이거는 네. 9월 김달지 문 이렇게 19, 20일 해설할 때 쌤도 오시니까 그날 또 오셔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원하 선생님 문학관에 와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1회 때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왔었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고요. 그런 데에서 저는 와서 그냥 우리 하는 말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있었는데 문학관이 생겨서 너무 느낌이 좋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올해 32억 받아서 풀꽃문학관을 새롭게 옆에다 지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홍진기 선생님하고 톡쇼하는 걸 앉아서 들었고 봤는데 아주 다른 어떤 고장에서보다도 문학에 대한 이 시에 대한 아주 열성이 아주 높으신 걸 보면서 들으면서 많이 느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와 놀자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청객으로 오면 특히 드문데요. 아마 그게 나태주 쌤이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가 쓰셨잖아요. 동시 비슷한 걸 썼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멀리 또 이렇게 학생들이 왔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쪽입니다. 여러분 사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사도시가 쓴 현 서울신문의 신춘문에 당선된 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게 대수발에서 이 시를 당선했는데 혹시 이 시를 쌤이 신에서 등단한 작품이니까 한번 시를 한번 쌤 육성으로 한번 듣고 얘기를 한번. 다는 안 읽겠고요. 네, 네.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에 메마른 눈물 짜주 문을 여니 생고된 실비단에게 밤새도록 깻잎에 벽기 들이듯 그슬립 등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밤기포 대집에는 후두기다 가는 밤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운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이런 시를 제가 이제 4편을 모아서 시중에 내서 71년도에 제가 시인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뽑으신 분은 박몽월 선생, 박남수 선생님이신데 아까 물으셨어요. 어떻게 이름을 썼느냐. 그건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그 아픔을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죽기 다 잘했지요. 그래서 우리 와서 여기 또 김달지 선생님 상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여기서 드려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드레르가 시는 그 회복기의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복기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이 나아가는 기간에 그때 그 시기에 이 세상을 아주 밝고 아름답고 새롭게 보는 그런 마음과 어린이 마음으로 시를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하게도 그 저를 버려준 여자 때문에 회복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사랑을 실현을 하고 나서 이 시를 쓰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 신중년 당선하고 나서 선생님 정말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100여 권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8권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나올 책이 한 15권 정도応募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올해 한 20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독자들한테 올해 올해. 그래서 저는 지금 100권인데 아니 150권 정도 될 거예요. 올해 한 20권 정도 나올 거예요. 감사하게 이 생각해요. 분야에서 박수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받을 일이 아니에요. 독자들이 책을 사주시니까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남발한 겁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작가가 한 해 솔로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요즘 쌤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뭐 불꽃문학관 관장님이신데다가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시인협회 회장을 회장님이시죠? 최동호 선생님이 전전에 하셨는데 네. 그 이어서 그 양반이 41대인가 근데 제가 43대 네. 그 회장을 하는데 좀 늦었어요. 네. 공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처음 회장을 했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하루 출근하고요. 네. 그리고 문학관은 금요일날 하루 출근하고요. 네. 또 나머지 날은 이제 네.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시간 나면 글 쓰고 그렇습니다. 그럼 떠돌아다니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시 쓰는 시간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쓰면 언제 저는 시를 쓸까 궁금했거든요. 이 떠돌면서 시를 써야 돼요. 네. 이제는 우리가 농경민이고 유교문화권이지만은 네. 옛날처럼 그렇게 정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기는 틀렸습니다. 네. 특히 요즘 시대는 더욱더 변한 시대라서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할 때 네. 노마드의 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떠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네. 그 자연과 인간과 세상과 교감한 것을 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에다가 급하면 핸드폰에다 써요. 네. 그러니까 종이 찾을 거 없이 그냥 핸드폰은 네. 거기 메모란을 꺼내가지고 네. 쓰고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거기다 시를 써서 보내고 오늘도 내가 시 하나 써서 어떤 사람한테 보내줬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1년에 한 시집 한 2권, 3권 이렇게 냅니다.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한 편을 쓰신 썼어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써줬어요. 네. 저도 이렇게 휴대폰 메모에 이제 시를 메모를 하는 편인데요. 그 육쪽 이제 그다음 방송인데 진도가 쌤 말씀하시니까 이해하면은 네, 1페이지. 네, 페이지 보면은 이 시라는 데는 쌤 마음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가 아름답고 밝고 뭐 깨끗하고 그것만 아닐 수도 있는데 쌤님이 어떤 시를 보면은 세상을 시를 사람을 이 바라보는 시는요, 마음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시라는 시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네. 시인이라는 시도 써. 그래서 네. 시하고 시인을 모아서 제가 한 200페이지짜리 책을 또 하나 낸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입니다. 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그리고 짧고 간결하고 그냥 졸렬한 문장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마당을 쓰는 것이 분명히 지구에 붙어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사실입니다. 엄마가 집안에서 걸레질해서 방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게 그냥 간단한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방이 지구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구를 깨끗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인사를 하나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가 작은 거지만 크다. 그래서 그걸 여기 보시면은 아까 시조 말씀을 하셨는데 시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마음속에 시 하나 썼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이게 이제 시조를 보면 이우거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뒤선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초장하고 종장하고 같습니다. 초장 중장하고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시로 따지면 전결인데 이 시조는 이제 종장인데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시조로 보면은 시조의 종장이 첫 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조의 종장의 두 번째 구 이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이걸 벌리고 늘리고 약간 좀 변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시에 대한 저의 네. 정의. 네. 네. 제가 지금 시에 대해서 제가 2개를 여쭤봤는데요. 제가 또 하나 간단한 거는 다 외우셨어요. 아 이것만 외워요. 아니,
아니었는데요. 앞에 신주분이 당선하시도 2년과 3년을 다 외우셨거든요. 그 단까지 못 외웠던 게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못 외우시는지. 못 외워요, 예. 일단 이거는 시는 그냥 스스로시 막다 예, 외우셔서 예, 예. 제가 지금 뵈면서 감탄하면서 듣고 예, 예. 있는데요. 쌤이 지금 굉장히 사는 신뢰를 일을 묻고 내다고. 싶으세요? 네? 사는 일을 묻고 싶으세요? 미리 갈까요? 네, 사는 알겠습니다. 일은요, 제가 교직 생활 43년 하는 동안에 한 번 그 좌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시 쓰는 그 기질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그때 아주 시골 학교로 교감으로 나가서 네. 그때 걸어 다닐 때 지금도 차가 없습니다. 네. 그때는 뭐 더 없었겠지.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20분 30분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차를 놓치면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쓴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시가 참 마음에 와 닿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 사는 일. 오늘 또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고든 길은 곧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2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않아 했다.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할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을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다기도 만나고 해저문 겨울가 고기빈을 찍으러 온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물려 한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그래서 그날 제가 완전히 이제 구겨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한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아까 홍 선생님도 말씀하시던데 그 삶의 이면 그 다음을 보게 해서 오히려 고마워. 그래서 저는 차를 놓친 것이 잘 됐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차 놓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그 다음 별론데. 아니, 오래 오신 분들은 시가 처음 예. 세상에 나를 던져보기로 한다. 1시간이나 2시간. 그 얘기입니다. 버스 놓쳤을 때. 퇴근 버스를 놓친 날 아예 다음 차 기다리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길바닥에 나를 놓아버리기로 한다. 누가 나를 주워가 줄 것인가? 만약 주워가 준다면 얼마나 내가 나의 길을 걸어 줄였을 때 주워가 줄 것인가? 1시간이나 2시간 시험 삼아 세상 한복판에 나를 던져보기로 한다. 나는 달리는 차들이 비껴가는 길바닥의 작은 돌멩이. 제 자신이 아주 초라하다는 얘기. 근데 이게 고마운 것이 있어요. 그때 나를 주워가준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건영대학교 교수 온 사람인데 가다가 차가 쓰더니 뒤를 오더라고요. 논둑길 같은 그런 소로길이었는데 날 보고 타라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냐? 공주까지 간다. 자기도 공주까지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장이 됐어요. 공주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학교 가서 문학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시장 2번 하고 물러날 때 저한테 문학관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그런 것이 숨어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많이 좋지만 저는 참 이 시가 많이 봤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데 좀 슬픔이 있는데 특히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그 7페이지 책 밑에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참 당당하게 나 자신을 그대로 본능에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던져지고 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거기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다시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까 아까 오드레르 회복기 얘기했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좀. 다른 시들은 보면은 밝고 아름다운데 왠지 사는 일은 이론에서 나를 던지고 내가 길가에 돌멩이라는 이 말씀. 나중에 그 시 제목을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한남대학교 그 조소 전공한 미술가 선생님인데 저를 보고 차를 놓치고를 그렇게 고치지 말고 본래 사는 일이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차를 놓치고로 고쳤다가 다시 그 양반 말을 듣고서 사는 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차를 놓치고 그다음 사는 일로. 아니 본래 사는 일인데 차를 놓치고 했다가 그 양반 말을 듣고 다시 사는 일로 했어요.
이 시 지금 탄생 비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오늘은 스님식을 거의 다 저희들이 듣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쪽 막동에 쇼미는 스님 계신 분인데 아니면 충청도 제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를 쓸 때 그 배운 분이 있어요. 네. 보건 선생님이신데 네. 보건 선생님 그 책 중에 보랏빛 소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구 선생님 아시지요? 우리 또래는 다 그걸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책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보랏빛 소묘잖아요. 막동리 소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제가 온전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네. 보건 선생님 것을 말하자면 뻗단 거지요. 네. 전혀 다르지만은 네. 보랏빛 소묘, 막동리 소묘. 네. 제가 그게 이제 언제쯤입니까? 70년 70 중반쯤인가 강원도 이성선 씨를 만나러 갔는데 이성선 씨가 설악산을 보면서 아주 그 긴 시를 그냥 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좋은 시를 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러면 아주 쪼잔한 아주 졸렬한 막동리 우리 고향 얘기를 쓰자.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 형식도 늑줄자리로 쓰자. 네.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185편을 써서 네. 문해진흥원에서 하는 그 흑의문학상 제3회 제가 근무해서 그때 이걸로 이제 군상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때 최경화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돼서 처음 대통령상을 줬는데 네. 제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 때문에 이 시집 때문에 제가 한번 왕창 망한 적이 있었어요. 뭐요? 내가 사실은 구상 선생이나 윤석중 선생이나 이원수 선생보다도 앞서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양반들보다 내가 더 나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 상을 받고 나서 제가 34살 때 받았는데 완전히 인생을 허송세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상을 받는 거는 독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저로 하여금 그 서울 쪽에 저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하나만 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스라의 청보리 푸른 숨소리 스민 청자의 하늘 눈물 고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눈물 고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밭 이랑마다 솟는 정다리. 이거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픈 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1973년도 이제 10월 달에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 그게 겨울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게 나팔관 임신이 돼가지고 자궁아 임신이 돼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하고 수술하고 또 보름 만에가 뭐 한 달 만인가 또 하고 이래서 재수술하고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군산까지 갔어요. 제가 고향이 서천인데 군산까지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기를 임신하게 한 것은 나이고 우리가 둘이 그렇게 이제 저지른 일인데 혼자만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무질린 무슨 짐승처럼 그렇게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2층 그 꼭대기에서 병실 거기서 집사람을 이제 만나러 면회를 하러 갔다가 그 전군가도에 있는 그 멀리 보이는 그 풍경 보리밭을 보면서 제가 이 첫 시를 썼습니다. 그러고서부터 계속 그 나머지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가 185편이 나왔는데 이것이 저한테 영광을 줬습니다. 그게 집사람한테 미안하죠. 네. 그런 시. 첫 번째 시가 그 시입니다. 계속 이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선생님? 떠났지요. 79년도에 떠나서 네. 이 시를 가지고 떠나서 공주로 와서
34살 때 네.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상 받아서 그때 400만 원짜리 그 네. 작은 네. 조그마한 판잣집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빚었고 그래서 샀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으셨는지. 하나마나 아파트가 8천만 원짜리니까 네. 미국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데 네. 8천만 원입니다. 네. 30년 살고 있는데 우주체들 얘기하는데 오늘 나태 선생님 배운 분이 많은데 독자들한테 제가 마이크를 한번 드릴게요. 나태 선생님 시 내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바로 뒤에 바로 손들었어요.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쏘셨는지 이름서나 말씀해 주시고요. 시를 한 편 골라서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북도 창녕군에서 왔고요. 네. 네. 창녕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다음에 멀리서 민다 하나 네.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12페이지입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하니.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는 제가 9년도에 이제 문학상을 받고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교직 생활하고 그 사회에 장학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년을 62세에 하는데 그 해에 제가 뱃속에 있는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병명이 골치 아픕니다. 담즙성, 범발성, 복막염. 이게 쓸개즙이 나와서 뱃속을 전체를 복막염이 일으켰다. 그런 겁니다. 살아날 확률은 10만 명분의 하나. 만 명분의가 아니라 10만 명분의 하나.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았거든요. 그 얘기는 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그 집으로 오고, 다시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강화해주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아침을 맞는 게 아니고, 네가 꽃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맞는 거고, 나도 또 풀잎처럼 싱싱하게 숨쉬고 있을 때 너의 저녁과 나의 저녁이 약속이 된다. 그리고 이 결론은 아까도 결국 그 종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를 배울 때 시 첫 구절은 신이 주신 거라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저는 그 시를 쓰면서 그 말을 조금 보태서 그건 그렇지만 끝 구절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낙차라는 말씀도 하셨고 비약, 반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던진 문장입니다. 거기에 대꾸가 나와요.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이렇게 대꾸가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이 탁 던지는 말이 나와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요 끝 구절이 끝 문장이 반전, 아까 낙차라고 했는데 같은 겁니다. 반전을 가져와서 이게 이 말이 멀리서 빈다로 다시 올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빈다라는 말을 완성해 줍니다. 그게 의미적인 양갈법인데, 그리고 이게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문장을 보면
이 시는 4문장이에요. 1년과 2년이 한 문장이고, 두 문장이 아닙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3년이 그게 한 줄인데 이게 2문장이에요. 짧지만, 가을이 다 하잖아요. 부디 아프지만 2문장이에요. 짧지만. 왜 이렇게 호흡이 짧고, 그리고 중간에다가 시리 컴마를 치고, 왜 이렇게 한 줄에 서느냐?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내 마음이 급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강하게 좀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끝문장에서 반전이 오면서, 이것이 이제 멀리서 빈다로 다시 가서, 올려붙으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시인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 시 행간의 시표를 많이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는 아이에게 네. 낭송을 아니 저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데 이 시를 얘기를 할까요? 학생에게 네. 낭송을 지금 여기 우리 친구 몇 학년일까요? 어느 학교? 일어나서 한번 서봐봐. 자, 아들 지금 오셨잖아. 인사드리고 몇 학년을 이름 한번 말해볼까? 반가워, 괜찮아. 예쁘다. 천초등학교 5학년 2반 이성주예요. 근데 이렇게 시가 많은데 풀꽃을 읽을래 아니면 학생이 읽고 싶은 시가 있을까? 풀꽃.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 잘 읽는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가. 꽃 피워가. 참 좋아. 아이고 잘했습니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 시는 아이들이 그때 저희들이 김단지 문학관에서 그 행사를 가는데 단체로 보는 그 학생들 몇백 명이 다 이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알기를 1년까지만 알고 2, 3년은 또 모르는 분들 많이 있겠어요. 이건 한 3년까지가 한 시인 거죠? 그 본래 쓰기는 네. 따로따로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붙여서 1, 2, 3으로 붙였는데, 네. 2002년 정도에 제가 이 풀꽃 일을 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 교장을 했는데, 네. 교장하면서도 애들하고 공부를 제가 했거든요. 같이 수업을 하고 했는데, 애들 중에는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예쁘게 볼까 사랑스럽게 볼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예쁜 아이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쁘지 않은 것 아이래도 예쁘지 않은 일이라도 억지로라도 오래 보고 자세히 봐서라도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조 종장 얘기를 하시기로 했는데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너도 그렇다. 만약에 제가 나만 그렇다라고 썼더라면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할 것이다. 나만 그렇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그렇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격이 올라갔잖아요. 나쁜 일인데 일본보다도 나았고 미국보다도 나았고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너도 그렇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이게 나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관장님도 자꾸 마스크 쓰라고 그러시는데 나도 쓰고 말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는 사람 봐주세요.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도 그렇다. 이게 끝구절인데 이게 그 앞에 부분을 완성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세히 봐야 오래 봐야 여기는 풀꽃인데 너도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의미가 확장되고 그 유연이 뭐 넓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알고 쓴 건 아니고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신이 주신 마지막. 네, 그렇죠. 네. 알아들으시네. 신이 주신 거예요. 앞에 건 내 글이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 이거 선생한 사람 얘기예요. 근데 신이 어떤 안 보이는 존재가 야, 너 임마 여기 너도 그렇다고 써야 돼. 나만 그렇다고 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듣고 쓴 겁니다. 네. 선생님 시집을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림 솜씨가 진짜 예사가 아니거든요.
그 시집 속에서 파도 자문 같은 짧은 시 옆에 그림에 저는 이제 원래 화가 전문가가 다쌤 사파를 다 직접 그리셨더라고요. 예, 그림 그리고 어디서 안 싶어요. 봤는데 어릴 때 보면 화가이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 집이 가난해서 네. 우리 그 사무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16살 때인데 에노구라고 사쿠라 에노구 벚꽃표 그림 물감 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붓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걸 사줄 만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시를 썼는데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외로운 날은 음악을 듣고 그리운 날은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도 남는 날은 너를 생각해야만 했다. 이게 제가 아까는 뭐라 했나? 같이 그리고 싶다. 무슨 법인데 이건 네. 무슨 법이라 그랬는데 네. 이것도 무슨 법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를 썼어요. 네. 썼는데 지금도 틈나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안 보신 분도 다 한번 보시면 정말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 외로울 때 그림을 그리니까요. 이제 제가 선생님 시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시들이 펼쳐를 보면은 아름답고 너도 그렇고 자세히 사랑스러운데 그렇다면 선생님 아까 이제 굉장히 몸에 편찮습게도 가을이다 부디 이제 말한 것처럼 선생님 사시면서 분노나 정오나 화 이런 건 날 때가 없었을까요? 아 있지요. 있지요. 저는 그 시가요. 네. 마음이 빨래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빨라요.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걸레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미안한데 이 본래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걸레는 깨끗한 겁니다. 네. 우리 이런 것도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더럽고 왜 휴지통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더럽혀서 그래요. 우리 마음은 본래는 깨끗한데 공자님, 맹자님의 명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본래 명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네. 이게 살다 보니까 흐려진 거예요. 밝을 명이 이제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밝게 하기 위해서 명자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명덕을 더 밝게, 밝은 걸 더 밝게 하자. 우리 마음은 깨끗한 건데 살다 보니까 걸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걸레를 어떻게 하겠어요? 빨아야지요. 그럼 이 걸레를 빠는 것이 뭐냐? 물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걸레를 빠는 것은 시다. 네. 그래서 시를 읽고 시를 쓰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화나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네. 화나는 것에 반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꿈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제 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독자들이 좋아하시니까 책이 잘 팔립니다. 네. 근작시를 좀 띄셨는데. 아니요, 이제 지금 시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상 지금 얼마 안 돼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 시를 꼭 한번 제가 얘기하고 다 시가 끝났어요? 벌써? 저희들이 약 알았어요, 5분 정도밖에 알았어요, 남지 알았어요. 않았어요. 선생님 이 시를 꼭 한번 얘기하고 싶다 시를 선생님 한번 골라주십시오. 어떤 시가? 그러네. 네. 글쎄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아니, 글쎄, 시를 많이 이제, 요구하셔서 넣었어요. 우리 평론가인 딸에게, 지금 18페이지, 평론가인 딸에게 시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시인이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시인이고, 쓸쓸한 일이 많아서 시인이란다. 딸아, 고맙게도 대학에서 좋은 선생님들 만나 문학 공부하여 문학평론가가 된 딸아, 시인들을 좀 더 안쓰럽게 보아다오. 시인들이 시를 읽을 때에도 칼로 자르듯이 읽지 말고 어루만지듯이 쓰다듬으며 읽어다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밖에서 술 마시고 와서 울던 애비를 보지 않았더냐. 서울만 다녀오면 벽에다 주먹질하며 두 눈을 홉두던 애비를 자주 보지 않았더냐. 이 땅의 불쌍한 시들을 읽어주고 시인들을 쓰다듬어 줄 너에게 감사한다. 애비로서 한 사람 시인으로서 더욱 감사한다. 이 딸이 평론가예요.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걔가
내가 어렸을 때 행패 부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술 먹고 교육치라고 막 화장실 다니고 막 울고 막 우리 집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김성년 나와 안 나가면 안 갈 거야 하고서 길바닥에 눕고 그리고 서울 갔다 오면 문학상 타고 온 사람들 보면 가서 축하해주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는 벽에다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부탁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얘야 시인들은 이렇게 쪼잔하고 네가 애비를 받지 않냐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참 천박한 인간들이 시인이다. 그러면서도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그야말로 피레미처럼 말이죠. 피레미 천박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이 시인이니까 네가 이 땅에 모든 시인들을 그렇게 좀 쓰다듬듯이 너희 애비 보듯이 너희 엄마 보듯이 이렇게 시인들을 봐라. 그리고 그들의 한숨소리에 그들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하고 평론할 때 말이죠. 막 네가 조금 안다고 그냥 장비 흑카스들이 막 자르고 그냥 찌르고 피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또 평론가라는 시도 하나 썼습니다. 평론가에게 때리지 마라. 시인들은 때리지 않아도 아프다. 이게 제가 쓴 평론가의 그 얘기를 한 시입니다. 근데 이걸 또 쓰고 우리 딸한테 이렇게 평론가인 딸에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 시인들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까지는 아니지만 안쓰럽게 좀 봐달라. 그래서 이 애가 동아일보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 시인들의 시를 하나씩 골라서 연주해서 실렸는데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은 신동집 선생 것을 봤던데 걔가 참 시를 잘 찾아냅니다. 신동집 선생은 대구분인데 좀 잊혀진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집 선생의 시를 오늘 평했던데 한 3년 4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는데 어쨌든 안쓰럽게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먼저 쓸 때 감사드렸어요. 제가 위안을 받았거든요. 같이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대신도 말씀도 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이제 오늘 여기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분 받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저기 손 달아주셨어요. 소개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본론 네. 네, 제가 여기 온다고 하죠. 그냥 신문부터 하세요. 선생님, 저희들이 폰에 선생님 나태주를 치면요. 선생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트로트 가수 나태주. 옛날에는 나태주가 나했는데 요즘엔 트로트 프로그램가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히 기생충이 됐어요. 우리 시민 상 받으신 분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태주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희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뒤에 호칭을 빼버리잖아요. 나태주 어쩌고 자꾸 하니까 옆에 젊은 친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언니 가수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일 먼저 나태주라 이름이 선생님 이름이 아니고 지금 트로트 가수 나오니까 선생님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해보시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조선일보사에서 나하고 기사를 내려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진짜라니까. 근데 뭐 젊은 사람 내세워야지 어떻게. 내 사진에 오세영 씨도요. 오세영 씨도 치면은 오세영 씨 시인이 저 밑에 있고요. 이시영 씨도 영화배우가 있으니까 떨어지고요. 문정희 씨도 저 밑에 있어요. 예상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신세대로 가니까 어쩔 수 없네요. 또 있어요? 또 질문이 또 있다면 질문도 하시고 싶은 계시죠? 네, 하세요. 네. 뒤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또 신문 혹시 질문? 저 뒤에 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질문이 없을까요? 그럼 가능하지 마세요. 부모님 따라 왔었는데 그쪽에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무슨 마지막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하루하루는 또한 한 번밖에 없는 하루하루예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콩노래 한 구절이면 하나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이게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 우리의 오늘 하루는 내가 살아야 할 이 세상 모든 날 총량 중에서 첫날이고 새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첫날과 새날에 첫사람이고 새사람이에요. 내일은 하루가 줄어진 첫날이고 새날이고 내일은 또 그날에 역시 똑같이 새날이고 첫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평 같은 거 이런 거 있겠지만은 힘든 거 있겠지만은 그거 잘 참으시고 인생 자체가 축복이니까 잘 사시면서 지구여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먼저 떠날 테니까 나오셔서 지구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 읽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어요. 오늘 화내지 마세요.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굴 찡그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시를 많이 받아도 다 하지 못한 시간은 안 되는데요. 책자를 나눠드린 이유는 또 집에 가셔서 우리가 오늘 얘기 못할 거 마저 보라고 저희들이 시를 많이 했고요. 자, 아까 홍진기 선생님께 저희들이 시를 어떻게 짰었는데 마지막으로 시 뭐라고요? 시를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 나태주 선생님만의 시 쓰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들끼리는 그 영업 비밀이라 하는데요. 별로 나도 왕도를 모릅니다. 네. 쉽지 않은 얘기고요. 네.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겠지만 네. 쉽지 않아요. 그 송로라 때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구양수가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말할 때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다독, 다작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다상량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다상량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구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걸 품고 그걸 기르는 거예요. 시를 기르는 거예요. 시를 읽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마음속으로 시를 기르는 거예요. 박용래 선생한테 내가 배운 건데 그이는 시를 외워서 쓰시더라고요. 여기 시설 쓰시는 분들은 대개 외워서 쓰실 거예요. 오늘날의 시인들의 시가 독자들의 입에 이렇게 가서 붙지 않고 끝에 가서는 책이 안 팔리는 일인데 독자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이유는요. 시를 결과적으로 보면 외워서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외워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내 시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외우느냐? 그거는 내가 애당초 외워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외워서 쓰는 건 남한테도 어떻게 될까요? 외워지지요. 내한테 좋은 건 남한테도 어떨까요? 좋잖아요. 그건 논어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중국의 그 누구요? 시진핑의 가훈이에요. 나한테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게 시진핑의 그 집의 가훈이거든요.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외우면 남도 외운다. 내가 못 외우는 건 남도 못 외운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 그래서 이 다상량이라는 것이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시를 마음속에 품고 그걸 외울 정도로 오랫동안 길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시조 얘기도 있는데 우리 한국 그 시를 배우는 사람들은 시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시조. 제가 이제 재작년 몇 년 전에 백담사에서 이제 유심작품상을 받았는데 내 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받았어요. 어린아이. 예쁘구나 생각했더니 방긋 웃는다. 귀엽구나 말했더니 꾸벅 인사를 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나라 이와 다르지 않다. 내가 시조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뜸 시조라고 그러시잖아요. 심사위원이 이금배 선생이 나한테 얘기도 않고 심사평 하러 올라가갖고 나태주가 쓴 시조를 하나 뽑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시조 쓴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시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셨길래 아이 그 나보고 얘기를 하시고 가야지 올라가서 발표하시면 어떻게 하겠더니 그렇긴 그런데 시조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조를 많이 읽었고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가 가지런해집니다. 이시영 같은 시인도 그게 본래 시조로 등단한 사람이거든요. 박재삼 선생의 그저 삼천포 사천번 그분도 시조로 등단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고요 아침에 시조집을 하나 냅니다. 따로 하나 내는데 시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김달지 선생님이 번역하신 당시를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최도고 선생한테 민음사에서 나온 당시 전집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게 돈이 안 된다고 그걸 찍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시조, 한시 이런 걸 공부를 하시면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오늘날의 우리 시가 좋아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같아요. 네. 아마 선생님 말씀 듣고 또 시를 읽으면서 다들 많이 위안받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 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먼 길도 달려가 주신 우리 나태주 씨 한 번 더 박수.